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불러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요즘 대한민국에서 참 엄청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위 속에서 윤칼세 TV를 시청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는다. 뭐 이러한 그 문자라든가 또는 소식이 올 때 참 제 나름대로 참 행복감이랄까요?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그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참 윤칼세 TV 또 윤칼세 칼럼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실 때 제가 그 위로를 참 드리고 있다면 참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칼세 TV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좀 만족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국내 정치나 또는 국제 정치를 이렇게 저처럼 관찰하면서 어떤 짜릿짜릿한 그 성취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국내 정치나 이 또 해외 정치 이런 것을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저의 예측이 딱 들어맞을 때에 그 희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가 그 평창 올림픽 초청장을 보낼 때 제가 그때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냥꾼이 그 사냥개를 풀어놓고서 그 포수가 뭐라 하냐면 나는 동물 애호가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음흉한 술책이다. 여기에 가서는 안 된다. 왜 간슬개 빼고 여기에 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걸로 문재인 이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검찰청사 앞에 세우고 또 서울구치소로 보내겠다는 그 기획을 포기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좌파 좌익들이 간교한 사람이고 참 이율배반이고 말이죠. 표리부동한 사람들인데 절대 봐주지 않는다. 평창 올림픽 끝나면은 틀림없이 이 검찰청사 앞에 세워서 개망신 주고 결국은 구속시킬 거다. 두고 봐라. 이런 칼럼을 했었죠. 근데 그게 정말 딱 들어맞고 있네요. 네, 딱 들어맞고 있어요. MB가 초청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검찰에서 완전히 정말 달라붙더군요. 그야말로 사냥개들이 그냥 이 사냥감을 발견해 가지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라붙는 것처럼. 그랬더니 지금 MB 측에서 가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뭐 가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그 개막식에 참석해서 뭐 국민 화합, 그래야만 국민 화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MB가 무슨 지금 국민 화합 이렇게 말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영향력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MB가 그런 데 가가지고 망신당하고 나중에 또
검찰청사 앞에 또 서게 되고 또 구속되면 오히려 그 파문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늦지 않았으니까 그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데 못 가겠다. 어떻게 평양 올림픽에 갈 수 있느냐라고 진정으로 국가 원로라고 한다면, 국가 원로임을 자임한다면 그런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것이 국가 원로지. 그 뭐 원래 뭐 이 쫄래쫄래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뭐 MB를 뭐 국가 원로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그런 국가 원로가 있는 나라가 지금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과연 이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조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칼럼을 할까 합니다. 오늘 그 북한의 만경봉 92호라는 그 배가 동해안의 묵호항에 입항을 했죠. 예술단이라는 것을 태우고서 말이죠. 완전히 점령군, 계엄군처럼 대한민국 동해안을 뚫고 입항했습니다. 그야말로 유엔과 미국의 그 엄격한 대북 제재,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 엄청난 사태 속에서 취해진 5.24 조치를 뚫고 김정은이가 보낸 그 예술단이라는 이름의 계엄군이 당당하게 만경봉 92호를 타고서 대한민국 동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퍼포먼스죠. 그러나 말이죠. 문재인 씨가 북한과 짜고서 그런 웃지 못할 퍼포먼스, 그 은밀한 내통을 버리면 버릴수록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홀대받는, 그야말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속국으로 그냥 되는 거죠.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죠. 북한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게 되고,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국제 정치학적으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 이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이 국내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헤쳐가고 있는 국제 정치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완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이 시키는 대로
참 그야말로 6.25 이후 가장 굴욕적인 그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학의 무대에서는 국제적 고화가 이미 됐다. 그러니까 작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했을 때 그 취임하기 전과 취임한 이후의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면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평창올림픽이란 건데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이가 지난 9개월 동안 이끌어온 대한민국과 문재인이가 집권하기 이전의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됐다 이거죠. 완전히 그 5월 10일 작년 5월 10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9개월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달랐다 이거죠. 이러한 달라짐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평창올림픽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좌파 정권에 의해서 치러지지 않았다면 이 평창올림픽은 정말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굳이 뭐 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한 국가로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말이죠. 이 두 대회를 모두 치르게 된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한 대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호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미 찼어요. 이미. 이번 동계올림픽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운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자청해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로 차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왜 왔느냐?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인민재판이었다는 것은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석방이 모든 것을 참 웅변하고 있는 거죠. 웅변. 그야말로 웅변하고 있는 거죠. 웅변. 네. 그런데 이 엄청난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안보 위기, 북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 성공한 북한. 그 북한을 우리가 북한의 이 눈치를 보지 못해서 이 안달하는, 그러니까 그 안보 위기 속에서 가장 안보관이 확실한 정권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가장 안보관이 참 위험한 정권을 선택한 거죠.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이건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과거 9개월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다르게 된 게 뭐냐? 바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전환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 전환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죠.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집권 9개월 만에 북한의 완전한 종속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종속 국가. 네. 오늘 만경봉 92호가 당당하게 북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엄청난 무력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네? 그 무자비한 난사 사건, 박광자 금강산 관광 개발, 관광했던 그 여인에 대한 무자비한 난사, 피살,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들어오는 그러한 점령군, 그 계엄군, 그 위력, 그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오늘 아니겠습니까? 보여준 오늘이죠. 이게 무슨 의미하냐? 대한민국은 오늘로써 마침내 북한의 종속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을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말이죠, 평창올림픽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죠. 국가원수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말 감사하다, 쌍수를 들어 환영했죠. 정말 구역질이 나는 일이죠. 그게 뭐냐? 김정은이가 왜 국가원수, 명목상이지만 국가원수를 보냈겠냐 이거예요. 왜 이 동계올림픽에 국가원수를 단장으로 보냈겠냐 이거죠. 그건 뭐냐? 이건 평양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과시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양올림픽의 활용정점을 찍은 겁니다. 활용정점. 네.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문재인이가 다 해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건 평양올림픽이 됐는데, 거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 대외적 수반이라는 김영남을 보낸 거죠. 사실상 뭐냐?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을 누가 하러 왔느냐? 김영남이가 하러 온 거예요. 김영남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선전선동 술책에 정작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해가지고 이 집권 세력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북한은 정상 국가다 이거죠. 자, 봐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5.24 제재 조치, 그리고 미국과 유엔이 그 올가맨 그 대북 제재 조치를 다 뚫고 북한 인공기를 단
만경봉호가 대한민국 항구에 쫙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한민국 방송이 모두가 생중계하고 있는 거죠. 자, 봐라. 김정은이가 평양인민궁전에서 볼 겁니다. 하하하 웃겠죠. 노련한 김정은은 정말 손 하나 대지 않고 평창올림픽을 완벽한 평양올림픽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속국이 된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그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에 가져다주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로써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김정은 북한의 속국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북한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또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음흉한 내통을 하겠다는 그 속셈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그리고 전 세계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뻔한 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속마음이 나옵니다. 중국은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예요. 중국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이가 덥석 품 안에 안기려고 하는 거, 덥석 시진핑의 그 품 안에 안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종중 4대주의 국가로 소위 말하는 자발적 조공국가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시진핑이가 반가워하지 않냐면 미국의 눈치를 당분간은 앞으로 더 봐야 하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갖고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과 충돌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 문재인이가 그 북경에 갔을 때에 그 악수를 하는 악수를 하는 그 시진핑의 얼굴을 보세요. 시진핑도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뺨치는 연극 배우입니다. 그 얼굴을 보세요. 딸따름하게 그 뭐 어떻게 환영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라고 발로 찰 수도 없고 문전박대할 수 없다는 그 묘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런 문재인의 속셈을 알고 있는 중국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삼불 약속을 받아낸 거 아니에요? 삼불 약속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북경 삼전도 굴욕이라는 참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치욕적인 그 외교 전례가 없었죠. 그건 정말 1636년 병자호란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이 그 중국으로부터 받은 굴욕이죠. 굴욕. 외교적 굴욕. 네. 이제 그렇게 두 번째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의 조공국가가 됐다. 그건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선제 공격에 참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중국으로 투항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그 외교 그 결과 그런 것이 연장이 되면서 결국은 평창올림픽까지 가게 됐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노련한 중국의 시진핑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또 폐막식에도 오지 않는 거죠. 완전히 문재인 씨는 그야말로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중국의 품 안으로 안기려 하다가 중국이 홀대하면서 밀어버리니까 그마저도 중국으로부터 고아 신세, 고아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완전히 문재인은 지금 고아가 돼버린 거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재인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정말 기도 안 차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가 왜 평창에 가는 줄 아느냐.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메시지,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창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오는 그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든 문재인 씨한테 분명히 전하겠다는 이 경고죠, 경고. 제가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관찰해 온 이 시기 속에 그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이처럼 아주 도발적인 미국의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처럼 직설적이고 이 도발적인 아주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아주 그 프로보케이티브한 이 프로보케이티브한 그러한 발언은 이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강한 건 처음이에요.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평창에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평양 올림픽 웃기고 있네. 올림픽만 끝나면 작살내겠다는 분명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평양 올림픽만 끝나봐라. 미국이 가만히 있는가?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걸 왜 굳이 그 무대를 평창 올림픽으로 하냐 이거예요. 평창 올림픽에 개막식 하러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펜스 부통령 그 면담, 그 회담도 아마 험악한 회담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미국 한미 관계의 파탄. 그 다음에 한일 관계인데 이게 좀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제가 이 한일 관계를 제가 1981년 정치부 기자가 된 이후에 지금 30여 년이 넘도록 지켜봐온 일본 최고 수뇌부의 입에서 나온 발언 중에 가장 센 게 뭐냐면 아베 신조 총리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건 노골적으로 그냥 문재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의 그 최고 지도자가 입에 올릴 수 있냐 이거 입에. 어림없는 소리죠. 한미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를 시켜가지고 문재인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아베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지금 여러 번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소위 말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해버리고 이걸 폐기해버리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반도에 있는 전략 자산까지 다 그냥 아예 짐 싸갖고 떠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베를 통해서 자, 문재인한테 전달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본에 대해서 뭐 위안부 문제를 어쩌고 또 미국에 대해서 뭐 한반도 뭐 운전석 어쩌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완전히 어떻게 된 거냐? 일본으로부터 지시나 주문을 받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나라의 서열이. 적어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등한 뻔히 그 국력의 차이를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거의 똑같아. 절대 한국한테 서운하지 않게 대접을 해왔었습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하대하는 거죠. 하대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또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민화합이나 국론통합이라는 그런 문제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일국 이체제인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창올림픽을 진짜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보는 그 좌파가 있고, 이건 완전히 평양올림픽이라고 보는 보수 우파 사이에 그 국론 분열, 그 남남 갈등은 이건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심각한 지금 좌우 대결에 완전히 극단적인 좌우 대결에 두고 보세요.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좌우 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지 않을까 참 너무너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게 어떻게 되냐? 바로 문재인 씨의 이른바 북향 폭주예요. 북쪽을 향한 대륙을 향한 북한과 중국을 향한 폭주가 낳은 그런 처참한 사태다. 그래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국제적 고아가 된 거예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히 국제적 고아의 자리, 고아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평창 이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아를 상대로 과연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결정한 대로 갈 거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건 뭐 조금도 과장이 없는 분석이고 예측일 겁니다. 100%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난 거죠. 자, 이 모든 사태를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극복할 수 있냐? 제가 볼 때 백약이 무효예요. 문재인 정권이 존속하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방법은 정권 교체, 보수우파 정권 창출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정권 교체밖에 없는 거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결심을 다시 한번 굳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